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보합 마감, 코스닥은 0.4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좀 크게 밀려서 끝이 났는데 불구하고 우리 증시 꽤나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뭐 미국 증시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모멘텀은 거의 뭐 부채 한도 협상 이슈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저항을 뚫어내고 협상 이제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올랐다가 다시금 협상이 뭐 결렬되고 진전이 되는 내용이 없자 일단은 오른 만큼에 대한 어느 정도 조정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간에 여기서 한 이틀, 3일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눌렸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돌아 나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결국 다시 상승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모멘텀은 부채한도 협상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요. 최근에 우리 증시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본장이 아니라 장 마감하고 나서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 내일 뭐 최근에 AI나 반도체 섹터에 영향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이벤트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뭐 이제 시간에서 급등을 하는지 아니면 뭐 급락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우리 증시 코스피가 여기 전고점에서 저항을 좀 받고 있는데요. 크게 밀리지 않고 좀 잘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요때 이제 반등이 나왔었던 요 구간이 지금 저항 포인트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저항을 크게 이제 가격 조정 없이 가격 조정을 크게 받지 않고 버티면서 매물 소화하고 바로 이렇게 돌파가 나올지, 아니면 한 번 정도 이렇게 밀렸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 나갈지. 왜냐하면 이제 21선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다이렉트로 뚫어놨기 때문에요. 21선에서 이렇게 이제 안착하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이 안착을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갈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지지다가 이런 식으로 돌파해 줄지, 뭐 이번 주 정도에 보시면 흐름을 뭐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이제 추세 자체가 바닥 다지고 돌려나가는 그런, 그러니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돌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제 방송에서 멘트를 드렸던 것처럼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얕은 조정, 그리고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추세가 완전히 뭐 깨질 확률보다는 천천히 이런 구간 안에서 다시 정고점을 터치하러 가는 흐름을 뭐 지금으로서 저는 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황은 특별하게 우리가 볼 부분이나 혹은 크게 걱정할 부분은 많이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이제 지수의 오르내림보다는 현재 이제 장세 자체가 그렇게 막 활발하다라고 느껴지는 장세는 또 아니죠. 지금 거래 대금이 8조 가까이 또 줄었습니다. 한 10조 가까이 갔다가 좀 이제 시장이 활발해지려면은 해지 테마, 오늘도 사료주들이 강하게 좀 움직였는데 이런 뭐 해지 테마를 제외하고 굉장히 강한 주도 sek터가 어떤 뭐 종목의 확산과, 그러니까 큰 종목들이 움직여 주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2월 달에 로봇 AI가 움직였고 3, 4월 달에 2차 전지가 움직이면서 섹터 및 테마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던 것처럼 좀 그런 좀 활발한 시장이 좀 나와줘야 수익 내기가 좀 편안한 시장이 될 텐데, 지금은 살짝 이제 투심도 많이 죽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전부 이제 거래 대금에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5월 여기 이제 시장이 꺾이는 시점부터 5월 내내 방송에서 참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5월 달은 아마도 우리가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경험했던 이런 장관은 굉장히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고요. 투심이 조금 이제 죽고 거래가 좀 활발함을 덜 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5월 달은 살짝 이제 쉬엄쉬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완벽히 뭐 이런 고점을 돌파하면서 전고점을 향해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 안에서 또 주도 섹터 및 테마가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뭐 한 6월 정도가 되면 다시 시장이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 5월 달은 조금 이렇게 이제 쉬엄쉬엄 가자. 1월부터 4월 달까지 났던 수익을 잘 지키는 한 달이 되어야 되겠죠. 보통은 뭐 이렇게 장이 좋을 때 수익 난 거를 이렇게 이제 장이 좀 안 좋을 때 이때랑,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랑 똑같이 비중 태우고 똑같이 매매하고
뭐 손절선 안 지키고 뭐 물타기 하고 이러다가 번 거 다 까먹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5월달 방송에서는 정말 많이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요. 이 부분 좀 잘 지키신 분들은 요 4달 동안 수익이 난 거를 잘 지키고 그다음에 장 좋아지면 또 벌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하는 환상이 뭐죠? 하루에 몇 프로, 뭐 하루에 2%씩, 한 달이면 몇 프로, 한 달에 몇 프로씩, 1년이면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좀 판타지를 많이 갖게 되는데 실제 주식을 해보면 매달 일정한, 그러니까 매일 일정한 그리고 매달 일정한 수익을 올린다라는 것은 사실상 거의 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항상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기 때문에 좋으나 나쁘나 항상 똑같은 수익률을 유지한다? 그거는 약간 좀 이제 꿈 같은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뭐 이제 고수분들도 그렇고 이제 수익을 잘 쌓아 나가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장 좋을 때 많이 벌고,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많이 벌고, 기회가 적을 때 최대한 지키면서 수익 난 걸 잃지 않고 그러다가 잘 버티다 보면 또 장이 좋을 때 또 이렇게 벌고 하면서 수익을 이제 점점 쌓아 나가면서 우상향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5월달 정말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꺾였고 장이 좀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쉬엄쉬엄 하시라. 그다음에 이제 장이 좀 회복되는 시점 빠르면 뭐 6월이 될 수도 있고요. 6월 중순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시점부터 또 다시 활발하게 매매를 하면 되기 때문에 5월 달은 조금 쉬어가자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어느덧 뭐 5월이 다 지났고 이제 또 6월이 다가오니까요. 분위기를 또 살피면서 장이 좀 활발해지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시장 분위기가 딱히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매할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또 종목을 그래도 잘 고르면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어제 이제 제가 관심 종목으로 요때 한번 언급을 드리고 어제도 제가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들을 제가 참 좋아하고요. 요런 애들은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AI 관련주들이 최근에 다시 꿈틀꿈틀 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또 이제 뭐 오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AI 관련주들이 내일 반도체 관련주들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겠죠.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 봐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앞서서 이제 루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지켜보기 시작했던 종목이고 여기서 이제 저항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부분이 이제 저항이 되는 거죠. 눌렀는데 이 이틀간의 조정 구간에서의 보시면 계속해서 양봉으로 바꿔내면서 하락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지지 포인트를 만들어 내고요. 그리고 요날 뜬금없이 그렇게 큰 재료가 있었던 게 아닌데 갭을 띄워놓고 전고점을 살짝 넘겼는데 이렇게 이제 도지 형태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저희 NH 회원방 이제 텔레그램 리딩방에서도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전고점에 대한 매물을 이식하는 오늘 도지 캔들로 보고 있다. 그래서 어제 이 매물을 이식하고 아마 이런 식으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도 72,700원이었나? 네, 아무튼 그 정도 가격에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요. 오늘 장대 양봉이 이제 서는 모습에서 흐름 안에서 이제 고가권에서 잘 매도를 익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추세가 굉장히 좀 좋았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 봉에 익절을 하고 나왔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슈 때문이었고요. 좋게 나오면 당연히 뭐 갭도 뜨고 이렇게 추가 상승이 나오겠지만 혹시 안 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또 이렇게 이제 개파락하고 음봉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그러니까 이벤트는 좀 피하고 보자.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뭐 잘 나와서 오를지 내릴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베팅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저는 좀 피해가는 성격입니다. 홀짝 베팅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루닛이 시간에서 또 조금 올랐어요. 2.51% 정도 올라서 만약에
엔비디아 이벤트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갭 띄우고 추가적으로 한번 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뭐 루닛도 그렇고 MDS 테크가 최근에 엔비디아 관련해 가지고는 가장 예민하게 움직임이 좀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여기 전고점에 종가를 일단은 갖다가 붙여놨죠. 엔비디아 이벤트가 좀 잘 나오게 되면 MDS 테크도 뭐 갭 띄우고 좀 좋은 모습 보여줄 확률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AI 관련주들도 일단 오늘은 조금 음봉이 떨어졌는데 움직임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보실 필요 있겠는데 저는 뭐 루닛이랑 MDS 테크 두 종목을 좀 집중해서 볼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요. 그러니까 우리 장 시작하기 전에 알 수 있게 되는 이벤트니까 안 좋게 나오면 그냥 안 보면 되는 거고 좋게 나오면 관심을 갖고 공략을 또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어제 이제 최근에 4월 말쯤부터 시장이 이제 꺾이고 나서 그나마 시장에서 주도 테마 역할을 했던 애들이 자동차 부품주였고 뭐 최근에 좀 이렇게 올라온 애들이 뭐 반도체 요쪽 뭐 테마로는 뭐 재건 뭐 제약바이오도 중간에 살짝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래도 약간 주도 테마 역할을 했었는데 좀 한 일주일 정도 아마 크게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한 뭐 많으면은 뭐 4음봉, 5음봉까지도 뭐 3에서 한 5음봉 사이로 종목들이 조정을 받아 있는 상황이라서 한 번 수급이 들어올 때가 되지 않았냐.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2차 전지랑 반도체가 좀 쉬어주면 수급이 뭐 갈 데가 딱히 없기 때문에 섹터 쪽에서는요. 뭐 제약바이오 아니면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동차 부품주들이 뭐 거의 일주일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수급이 들어올 타이밍으로 보여진다라는 멘트를 어제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라운텍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뭐 반도체 팹리스 뭐 OLED 이쪽 관련주인데 라운텍 21선 찍고 일단은 반등이 조금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어졌고 얘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시 전고점을 향해 흐름을 만들어 갈지 이런 부분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썸네일에다가 적어드렸던 종목이 명신산업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아주 깊게 제가 다뤄드리진 않았지만 명신산업도 좀 좋게 보고 있던 종목이었고 뉴스가 이제 테슬라가 인도 쪽 공장 짓는 게 결렬이 되면서 한국 쪽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뉴스는 이틀 전, 3일 전 이렇게 나왔는데 크게 반응을 하는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일요일 날인가도 제가 CTR 모빌리티 예전에 센트럴 모텍이었죠. 얘랑 명신산업이랑 두 종목이 이제 기대감을 좀 받을 수도 있다라는 멘트를 좀 드렸었는데 오늘 명신산업이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닌데요. 한 6% 정도 일단은 반등이 나와줬고 여기서 그러니까 기준봉을 뽑고 여기 전고점을 넘겨놓은 상황에서 지금 박스권 흐름이 진행 중이잖아요. 이것도 뭐 이날인가 멘트를 좀 드리긴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 전 고점을 훼손하지 않고 이 위쪽으로 움직임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 있겠고 성우하이텍도 여기 전고점을 넘겨놓고 한 4일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살짝 지지하는 양봉이 나와줬는데 이런 식으로 다시 전고점을 터치하러 가는 흐름이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평화산업도 뽑고 나서 꽤 많이 눌려 있었죠. 근데 지금 시간에서 상한가를 들어갔네요. 합병 뉴스가 나와줬고요. 어쨌든 얘도 자동차 부품주였고 어제 좀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네오오토도 이런 자리들 이런 식으로 쌍바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흐름 물론 이제 장이 조금 받쳐줘야 되겠죠. 그리고 뭐 끼가 좋았던 뭐 서현이와 이런 애들도 이런 구간에서 지금 지지는 받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이런 식으로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21선 이렇게 올라오면 21선 눌림목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라이콤은 얘는 관종 삭제 흐름이 좀 지저분하죠.
뭐 21선 눌림목 딛고 반등이 또 나올 수는 있지만 요런 뭔가 좀뭐 터는 듯한 흐름들 이런 식의 흐름들을 별로 좀 좋아하지 않아서요. 뭐 올라오면 다시 보지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현대공업 같은 애들 이런 식으로 저점을 쭉 높이면서 수렴의 구간인데 여기서 수렴 후에 뽑아줄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툭 하고 수렴을 깨버릴지 하루 이틀 이번 주 안에는 좀 흐름이 결정이 날 수도 있겠어요. 현대공업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들은 그 정도. 그다음에 네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뭐 결과가 좀 잘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어찌됐건 뭐 반도체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미래 반도체도 내일 아마 이렇게 5일선이 올라올 거거든요.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 얘도 내일 5일선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들이 5일선을 딛고 다시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일 오전에 만약에 5일선을 깨면 이런 식으로 음봉이 또 하나 나올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이제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이제 상승이냐 하락이냐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냐 그 부분에 따라서 흐름이 좀 결정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은 미래 반도체랑 한미 반도체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 투나노 요 정도 일단은 좀 보고 있고요. 얘도 이제 5일선을 오늘 살짝 터치하고 꼬리는 달아놨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깰지 요렇게 5일선 딛고 밀고 올라갈지 그 부분 그다음에 이 스페타시스는 AI 관련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반도체 관련주로 봐야 될까요? 어찌됐건 얘도 지금 여기 전고점을 좀 넘겨놨는데요. 오늘 이 전고점 구간을 지지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 거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뭐 이제 종가를 기준으로 하면 오늘 정확하게 딱 지지를 하고 또 끝났긴 합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부 5일선에 딱 걸쳐 있어요. 내일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아요. 5일선 깨지 않고 상승을 해줄지 이탈을 하면서 음봉이 하나 나올지 그 부분. 그러니까 오전에 지켜보시면 결정이 나겠죠. 얘네들이 5일선을 예를 들면은 5일선이 내일 이제 이렇게 올라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시가가 뭐 이제 개파락하지 않고 만약에 이제 보합 수준에서 시작을 했다가 지지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시가를 돌파하는 형태가 나오는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깨는 형태가 나오는지 이 부분을 잘 지켜보시면 오전에 뭐 매매할 기회가 좀 있을 수도 있겠죠. 5일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깨는 형태가 나오면 이거 음봉이 하나 크게 떨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5일선을 지지다가 돌아 나가는 흐름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흐름으로 가면 오늘 양봉이 하나 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주들은 진짜 잊을만 하면 올라와요. 잊을만 하면 뭔가 미래생명자원 솔직히 뭐 누보는 뭔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만한 차트는 아니었던 것 같고 미래생명자원은 며칠 전부터 되게 흐름이 얘가 흐름을 만드는 게 좀 심상치가 않은데 얘가 가게 되면 어떤 재료로 좀 갈까 최근에 전쟁 양상이 점점 더 격해지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뭐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뭐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그 곡물협정은 이제 뭐 연장이 됐는데 우크라이나가 사용하고 있는 뭐 항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 뉴스로 일단 좀 상승이 나왔고요. 시장이 최근에 좀 계속 강했다 보니까 숨을 죽이고 있다가 오늘 그래도 상승하지 못하는 이제 하락하는 날을 좀 기다렸던 게 아닌가 그런 또 생각이 드네요. 시장이 추가적으로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얘네들 또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근데 얘네는 매매하기가 정말 좀 까다롭죠. 까다롭고 미래생명자원도 이런 7,500원 구간을 일단은 넘겨놨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뭐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다시 흐름 만들어 가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누보도 이제 한 번 슈팅이 나오고 죽는 구간에서의 이런 슈팅이 나올 때는 사실은 이 전고점까지는 한 번 정도는 뭐 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어요. 네, 뭐 여기를 뚫고 또 시세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지금 뭔가 좀 뉴스에 대한 확신이 저도 없다 보니까 사료주들을 쉽사리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이제 한참 전쟁 테마로 오를 때나 확실한 뭐 어떤 사료에 대한 뭐 일정, 이번에 5월 18일 날 곡물협정 만료 기한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좀 확실한 재료나 일정이 있으면 좀 매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조금 매매하기는 까다로운 부분일 것 같고요. 지금 장중에 보면은 사료주들이랑 약간 이제 재건주들이랑 시속 게임 하는 느낌이 있죠. 역시 뭐 이제 재건주들도 보면은 좀 아쉬운 거는 삼부 토건이랑 DYD만 강하게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얘네만 가고 다른 애들은 조금 힘이 죽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봐도 지금 시장에 돈이 좀 없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돈이 정말 뭐 거래대금 뭐 15조, 16조 이렇게 터질 때라고 하면 아마 삼부토건 갈 때 DYD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많이 따라갔을 확률이 있죠. 근데 시장이 돈이 말라 있다 보니까 한 테마에서도 뭐 한두 종목, 두세 종목 정도 움직이고 많은 뭐 흐름들이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삼부토건이 내일 시간에서 또 상승이 나왔는데 내일 한번 치면은 단기적으로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고 뭐 다른 이슈가 있었나? 아무튼 내일 정도가 뭐 단기적으로도 여기서 더 가긴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갭 띄우고 오전에 한 방 치고 뭐 음봉이 빠지는 형태 정도로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고요. 삼부 토건이 좀 죽고 나서 다시 데모나 이런 애들이 이런 식으로 흐름을 그러니까 종목 간의 어떤 순환매 대장주가 다시 체인지 되면서 순환매가 도는지 아니면 삼부 토건이 죽으면서 그냥 전부 다 재건주들이 죽어버릴지 그 부분을 잘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제 삼부 토건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이제 세력이 들어와서 맘먹고 올려치고 이제 작업하고 아마도 끝내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다른 뭐 데모나 이제 다른 재건주들을 이런 눌림목 과정에서 공략을 해봐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저도 하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사료주랑 같아요. 재료에 대한 뭔가 좀 확신이 저도 없다 보니까 뭐 어떤 시장의 수급이나 세력들의 어떤 그런 컨트롤, 의지에 뭔가 좀 기대어야 하는 부분이 기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 조금 얘네도 매매하기가 좀 까다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애들이 어제 이제 공식 뉴스 나오면서 뭐 신규 투자 뉴스랑 나오면서 이제 시간에서 좀 떴었는데 뭐 약간 어떻게 보면 또 예상했던 대로 갭 두고 그렇게 뭐큰 슈팅이 있지 않고요. 약간 21선에 그냥 안착만 하는 정도의 느낌으로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에코프로 BM이 지금 이렇게 21선 돌파를 해놨는데요. 확실히 좀 안착을 하고 버티는 모습이 나오면은 시장도 여기서 크게 빠지는 모습이 아니라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에코프로 BM이 여기서 21선 안착을 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빠지면 시장도 조금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런 구간들 지지받고 뭐 다시 이렇게 돌아 나가는지 정도 체크를 해볼 필요 있겠네요. 에코프로는 21선이 좀 에코프로 BM처럼 돌파 안착이 좀 나오기 전까지는 에코프로 BM이 약간 좀 이제 대장주가 체인지된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도 뭐 멘트를 드렸던 코스모 신소재가 과연 여기를 돌파를 해줄까요? 꽤나 오늘 지금 며칠 동안 꽤나 잘 버티는 흐름인데 여기서 쌍봉 맞고 이렇게 이제 죽는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올지 에코프로의 어떤 눈치를 보면서 에코프로가 뭐 좋은 상승을 하루 정도 보여주면 돌파가 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네, 오늘은 뭐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지금 시장에 볼 만한 뭐 그러니까 테마나 섹터는 볼 게 좀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게 강한 뭐 이제 오늘 어제 오늘 뭐 삼부 토건 같은 그런 강한 종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기케야 지금 하루에 뭐 딱 한 종목 정도가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이런 강한 종목들, 탄력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와주는 장에 수익 내기가 편한데 지금은 뭐 그렇게 강한 종목이 많다라는 생각은 또 안 들고요. 확실히 시장에 돈이 조금 말라 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럼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마쳐보도록 하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